안녕하세요. 어저께 영상에 이어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짧은 건데요. 저는 이렇게 스페어 수조가 있습니다. 스페어 수조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유목을 좀 많이 넣어 두는 편이거든요. 여러 종류를 좀 넣어 둡니다. 이렇게 유목을 넣어 두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 잘 보시면, 네, 그 유목 표면에 이쪽에, 여기죠. 유목 표면에 보면 이렇게 슬러지 같이 보이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유목에 이렇게 항상 피는 것을 보게 돼요. 꼭 유목뿐만은 아니고요. 이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에도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플라스틱 히터기 상단 부분에 보면 하얀 막 같은 게 생겼잖아요. 같은 종류의 바이오 필름 같아요. 이런 것들이 유목에 잘 피기 때문에 스페어 수조에다가 유목을 담궈두면 시간이 지나면 그 표면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저런 슬러지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새우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새우에게 주게 되면 이것도 원래는 그런 표면에 보이시죠? 이끼 같은 것들 한번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 여기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덮여 있었는데, 보통 치비들이 여기서 살면서 이런 슬러지들을 먹기도 하거든요. 찾아와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물론 사료를 주면 사료도 잘 먹지만 원래 얘네들은 이런 슬러지 종류를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 수조에 만약에 여러분의 유목을 넣어뒀는데 이런 슬러지 같은 바이오 필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수조에는 사료를 주지 않아도 될 만큼 자연적인 먹이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얘네들이 정말 먹을 게 없으면 이걸 다 갉아 먹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 수조는 배가 부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사료를 주게 되면은 먹긴 먹는데 열심히 안 먹어요. 먹이 반응이 떨어집니다. 그 말은 이 수주에 다른 먹이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먹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목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소일에도 그런 기공이 많기 때문에 이런 슬러지 같은 것들이 붙거든요. 그래서 새우들이 이 소일을 굴려가면서 그게 붙어 있는 것을 뜯어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비들이 생존율이 좋게 하려면 이러한 바이오 필름이 많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아요. 보통 어항을 세팅을 조기 세팅을 하시게 되고 유목을 넣게 되면은 한 일주일도 안 가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바이오 필름이 생성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비 어항을 따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비와 분리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한 포란을 한 새우를 발견하시면은 그거를 이 치비항, 저는 이게 치비항이거든요. 치비항에 넣어두면 거기서 방란을 하겠죠. 방란이 끝난 그다 이제 여기다가 수컷도 한 마리 넣어주면 좋아요. 포란한 암컷들과 수컷 한 마리를 넣어두면 보통 방란을 하고 탈피를 하고 또 바로 연속 포란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컷을 넣어두는 거고요. 자, 그렇게 방란을 한 암컷은 포란이 안 되었다면 다시 성비들만 있는 수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방란을 하고 치비들끼리만 살도록 해주면 치비의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성비들이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치비들 먹이까지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따로 분리해주면 이 수조는 계속 치비들이 자라면서 먹을 만큼의 충분한 바이오 필름들이 벽면부터 해서 수조 전체에 퍼져 있을 것이고, 얘네들이 먹는 속도보다 바이오 필름이 생성되는 속도가 더 높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굳이 사료를 주지 않더라도 이 자체적으로 생성된 먹이를 먹고 충분히 생존할 수 있겠죠. 네, 이처럼 성비 어항은 따로 준비하셔서 성비들만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포란을 했는 것이 발견되면 다시 치비항으로 보내서 방란을 하도록, 방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란이 끝나고 나면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좋기 때문에 수조를 하나만 운영하시기보다는 두세 개 운영하시면 좋아요. 뭐 종류가 많다면 더 많아져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방식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세팅 때 되게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바이오필름이.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소일 자체에 그러한 성분이 많은 것인지 모르지만 초반에 먹이를 주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바이오필름이 많이 생성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시고요. 또, 그, 리셋을 하시게 될 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리셋을 하게 되면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여름철이 되기 전에 리셋을 한번 하겠다. 1년에 한 번 주기로, 해보겠다. 결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어 수조가 하나 있어야 돼요. 항시 운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수조 하나만 운영하시면은 리셋을 할 때 새우들을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기존의 수조물을 받아서 그 콩도를 돌려가지고 한 이틀 정도 후에 투입해도 상관이 없죠. 원래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은 스페어 수조를 하나 만들어 두고 저렇게 유목을 넣고 바이오필름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활용해 보시고요. 수조를 하나 운영하시기보다는 위급 상황을 생각해서 만약에 뭐 자반 수조가 하나 있다 그러면 25큐브나 30큐브짜리 수조를 하나 더 옆에다가 운영하시면은 좋아요. 뭐 거기다가 선별 외 개체만 따로 키울 수도 있고 치비만 따로 키울 수도 있고 리셋을 할 때 거기로 다 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활용도가 높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목을 넣을 때는 유목을 사와서 바로 이제 수조에 넣게 되시면 블랙워터가 나오죠. 블랙워터도 pH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그 새우들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일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요 블랙워터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겠죠, 수조 내에서. 그래서 유목을 가져오셨다면 물에 한참 동안 담궈 두셔서 블랙워터를 다 빼주시면 좋습니다. 완벽하게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수조가 투명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누리끼리한 색깔을 띄어서 미관상 좀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블랙워터를 빼실 때는 PT병 아시죠? 큰 유목을 쓰셔도 좋지만은 큰 유목을 쓰면 뭐 장단점이 있어요. 뭐 장점은 더 많은 이렇게 먹이를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단점은 새우를 나중에 잡으실 때 조금 불편할겠죠. 이게 유목이 크니까 이제 뜰채로 뜰 때 자꾸 걸리적거리고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다루기도 어렵고 커서. 그래서 작은 유목들을 여러 개를 준비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유목을 선택하실 때는 표면이 매끄러운 것보다 이렇게 결이 많은 것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박테리아들이 번식을 하게 되고 치비들이나 새우들이 먹기 좋거든요. 그리고 물을 빼실 때는 피트병에 이 유목을 담궈 놓고 뭐 하루쯤 지나면 물이 우러나죠. 그걸 비우고 또 유목을 담가 놓고 또 비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그게 아니면은 이제 변기통 이제 변기 뒤쪽에 보면은 그 물통이 있잖아요. 거기다 넣으셔도 되는데 이게 해보니까 편하긴 한데 잘못하면은 그 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얘가 빨려 들어가면서 껴가지고 물이 계속 흐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물새가 나오겠죠, 수도새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귀찮더라도 PT병이나 이런 것들 통에다가 여러 유목 같은 경우는 물통에다가 여러 개를 담가 놓고 비우는 식으로 하셔도 되고 뭐 한두 개 사셔서 한다 그러면은 뭐 PT병 큰 거나 뭐 작은 거 선택하셔 가지고 잘라 가지고 거기다 물을 채우고 비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블랙워터를 다 빼준 후에 유목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새우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아직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먹을 게 아직도 많은가 봐요. 아직 이게 완벽하게 바이오 필름이 많이 만들어진 유목은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잘 먹고 있죠. 실제로 완전 투명하게 꽉 바이오 필름이 낀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 새우들이 그걸 다 먹어 치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오리나무 열매도 뭐 같은 효과를 보이니까 오리나무 열매도 넣기 전에 블랙워터 다 빼고 넣으시고요. 근데 오리나무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그 부식이 돼서 깨집니다. 만질 때. 그래서 이제 소일에 가루가 많이 떨어져요. 이게 부서진 가루가. 하지만 그것도 뭐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뭐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유목이고요. 뭐 오리나무 열매도 쓰셔도 좋습니다. 저는 많이 써봤었거든요. 이번에는 또 구입을 안 해서 그런데 유목을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작고 오밀조밀하고 결이 많은 것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참 좋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그죠? 그러면은 또 다음에도 좋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또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요. 제가 뭐 편집도 좀 하면 좋긴 좋은데 전 상당히 귀찮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뭐 효과음이나 그런 걸 넣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만 전달해 줄 뿐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성향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제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편한 대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꼭 제가 하는 방식이 모든 것에 새우를 키우는 모든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방식,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똑같이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방식을 한번 찾아가 보시고 새우를 자세히 관찰을 해보세요. 얘네들의 습성, 동물이니까 얘네들의 활동성, 그리고 기본 조건들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또 나름의 방식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또 바랍니다.